집중을 처음에는 막 한 3 일은 막 되게 막 '이거 해야지.' 하고 막 의욕이 불타오르다가 이걸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그냥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늘 이렇게 습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온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그 밑바탕에 깔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밑바탕에 깔린 거예요? 근본 문제. 예예. 근본적인 문제. 그거 나도 예.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 아 사람들 밑바탕에 뭐가 깔렸는지 아니 궁금하지. 그래도 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왜 예. 집중을 잘 못하고 예. 뭐 해야 된다. 말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일 주일에 10 킬로를 뺄 거야. 막 이렇게 의욕이 불타오르다가 그거를 못하고 나중엔 포기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도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확 뺄라 그러면 안 되는데 요거를 좀 어떤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인제 이게 원래 대표님한테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전부 다 그 영업에 예. 준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비교를 한 거예요. 어. 응응. 저는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다이어트를 실제로 갑자기 빼면 네. 이게 그 안에 지방이든 뭐든 이게 할머니 살처럼 그렇게 돼요. 그게 그렇겠죠. 굉장히 부작용이 안 좋더라고요. 음. 예. 그 전반적으로 이게 뭐라고 하지? 확 늙어 보여요. 그 20대 때는 특히 20 대인가? 그때 10 대겠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 저보다 그때 2살 위였나? 예. 그때도 누나랑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뭐 누나 돼 봤자 뭐 86 그렇지. 년생이고 그리고 그렇지. 누나 돼 봤자 뭐 그때 뭐 겨우 20대 이 20 살, 21 살, 22살 뭐 이렇겠죠. 네네. 근데 20대 때는 다이어트 원래는 뚱뚱했다고 하 했는데 제가 만날 때는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많이 너무 무리하게 뺐나 봐요. 음. 근데 이게 20 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게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처진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음. 그런 게 나중에 나이 들면요. 엄청 나이 들어 보여요. 음.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부작용인데 20대 때 우리 그러면 20 대, 10대 때 우리 그걸 알았냐, 부작용에 대한. 일단 결과만 보잖아요. 네네네. 예. 그 결과만 봤을 때는 저도 뚱뚱하면 안 만났겠죠, 처음에. 저도 원래 하도 여자 얼굴 잘 보고 몸매 잘 보는 저는 몸매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얼굴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 20 대는 다 예.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예. 음. 근데 그 당시에 뭐 어쨌든 그게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남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지금 뭐 내가 그 누나랑 사귀고 있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사실 자기한테 제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 당시에 남자들한테 아무리 인기 있어도 그 남자들하고 지금 뭐 이득 관계 돼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또 나이 들어가 지금 다이어트 말고 뭐 좀 돈 많이 벌겠다고 음. 좀 무리하게 뭐 해서 아니면 운 타고 뭐 투자한 게 좀 잘 돼 가지고 실제로 비트코인 해 가지고 6억을 벌었댔나? 몇 억을 벌었댔나?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6억을 번 거랑 그 사람의 에너지라든 그 사람의 심리라든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예 6억을 벌어도 엉뚱한 데 쓰고 있고 6억을 벌어도 어쨌든 그 원래 그 착한 프레임에 빠져서 착하지도 않은데 자기는 이게 착한 거라고 하는 그 편향에 빠져 가지고 그 시달리는 인간관계에 시달리는 거 똑같거든요. 6억을 음. 벌든 10억을 벌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벌었잖아요. 네. 현금을 실제로 캐시로 만들었고 비트코인을 뭐 얼마 투자해서 그래도 4천만 원이고 5천만 얼마 어쨌든 그렇게 3천 가지고 했다고 했나? 모르겠어요. 음. 자 그런 걸 들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데 다이어트랑 딱 똑같대요. 내가 그때 그 10대 때 20대 때 그 나보다 2살 많은 누나를 만났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음.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40대, 50대, 심지어 60대들 정신은 못 차린 것 같아. 나이만 처먹었지. 똑같아요. 그 다이어트 그때 10대, 20대 우리가 벌렸던 실수, 우리는 그걸 쉽게 다이어트라고 비유하는 목적을 알아들으라고 비유하는 거잖아요. 네네. 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공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뭐 무대 위에서도 나이 처먹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 그렇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나이 처먹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특히 내 강의는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음, 음, 예. 저는 현실을 얘기하고 그 음.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이거를 인지했을 때 문제를 인지해야 문제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걸 인지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건데 지 문제는 인지를 안 하고 강사가 더 착하고 더 좋은 얘기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자꾸 자기가 모르면요. 그렇게 다이어트도 엉뚱한 걸 하고 자꾸 자기가 모르면 그런 쓸데없는 투자도 해서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돈 번 얘기를 하지만 돈 못 번 사람들, 돈 까먹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의 한 90%는 까먹은 지금 사람이죠. 제가 얘기한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을 얘기한 거잖아요. 네, 단기간에. 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진짜 과연 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행복할까 지금 난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내적으로 변해야 돼요. 내적으로. 그 내적으로 음, 변한 게 나중에는 그냥 그냥 드러나는 게 돈만 드러나면 이 사람 내적으로 변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맞아요. 외부적으로 내가 돈만 많아졌고 외제차를 바꿨고 집만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절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존경을 받아요. 음, 주변으로부터 뭐라고 하지? 그 반경, 그 주변에 그냥 사람하고 어울린 그 순간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치유를 주고 막 이런 어떤 막 그 그 사람들한테 어떤 평온함을 줄 수도 있고 뭐 첫 번째로 자극이 필요하면 자극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음, 예. 단순히 얼굴 표정이 좋아서 단순히 칭찬을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진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문하더라도 질문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 답변하는 답을 얻어내면서 소통하는 그 소통 방식이요. 음, 단순히 질문이 아니에요. 음, 반문식으로 질문해서 결국 이 사람한테 이거를 느끼게 하고 이거를 보여주게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를 볼 때 어때요? 아이를 볼 때 질문을 하는데 아이한테 몰라서 질문해요? 알아서 질문해요? 알고 질문하죠. 그렇죠. 반문식이란 저는. 말이에요. 음, 어, 이건 뭐야? 우리 분명 알잖아. 이건 무슨 색깔이야? 음, 그 색깔 우리가 왜 몰라요? 근데 이건 무슨 색깔? 이렇게 색깔을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색깔을 얘기해. 그럼 자기도 인정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색깔을 얘기하고 그걸 얘기하고 이건 또 무슨 이 모르면은 아 몰라 왜 몰라 선생님이 안 가르쳤어 이거는 무슨 색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인간도 그렇게 다뤄요. 음, 그러니까 나이 처먹은 인간들을 그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육아야 육아. 오, 육아로 봤을 때는 이게 엄마와 아이의 어떤 육아인데 음, 진짜 성숙된 사람 뭐 맹자나 무슨 뭐 노자나 무슨 뭐 많잖아요. 자자 들어간 사람들이. 네네. 아, 그런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브라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뭐예요? 그 사람들이. 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예. 모르니까 인간들이. 그래서 지금 맞아요.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뭘까를 봤을 때 우리는 근데 답은 알고 있지. 이 사람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네네. 밑에 뭐가 깔려져 있을까? 그냥 우리가 그거를 뭐 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예. 우리는 하는데 이제 어 그 뭐라고 하지? 집중을 하는데 이제 잘 안 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근데 그렇죠. 집중을 아예 안 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탐구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중도에 빠져나가고 왜 자꾸 중간에 쉽게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왜 걸면 안 되죠. 그리고 아니, 근데, 여기 뭐야 우리가 보통 예전에 제가 다단계 그거 초대를 하면 네네. 호주에 있었을 때 어우 전화 이렇게 세미나 오고 나면 그 이튿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와, 난 그래서 왜 전화 안 받는 거를 아무리 상상해도 이게 환장하겠는 거야. 근데 우리 다행히 그 세미나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예, 예. 거기에 새들이 있다고. 새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누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새들이 우리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새들이 그 씨앗을 주워 먹는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씨앗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없기 때문에 전화했을 때는 예, 전화도 안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새대가리들이 많은 거예요. 음, 새대가리 많고 진짜 새 같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유튜브도 충분히 들을 만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아, 뭐 이렇다고 하면 그 옆에서 이상한 애들이 또 와가지고 아, 아이스가 내가 그때 아이스가 옛날에 초창기에 뭐 이런 들었는데 얘가 좀 어쨌든 되게 애가 교만하고 뭐 되게 뭐 응? 어떻다 막 이러면서 심지어 트럼프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막 당신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막 나보고 역으로 질문하더라.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내면에 트럼프 같은 게 있다. 어? 그러면서 한국에 보도된 그 트럼프의 인성과 트럼프의 어떤 그 나쁜 점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되게 칭찬이거든요. 네. 예.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그게 실제 이 사람들 무지해가지고 트럼프가 뭔 안에 뭐가 있는지 개뿔도 모르면서 그냥 미디어에 조종당하고 세뇌당한 걸 가지고 아, 이 사람 트럼프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알죠. 난 근데 한국 사람도 그 사람 그럼 영어를 나보다 더 잘해. 영어 개뿔도 몰라요. 음, 미국에 무슨 뭐 세미나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그 우유를 살 때 밀크 이렇게 했더니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밀크 해도 그래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이 완전 거기서 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예, 가슴을 이러면서 있잖아. 이렇게 쭉쭉 짜가지고 막 이러면 그걸 막 어머나.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지들이 막 아, 웃더라고요. 아, 그렇게 영어 개뿔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트럼프에 대해서 뭐 막 트럼프를 내가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그게 본성이 본질이 무슨 내 안에 있다고 하나? 그래서 당신이 음, 손가락질 당하는 거라면서 그러면서 나를 대적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있었어요. 음. 아,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없는 맞아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거예요.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뭐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듣는 사람은 집중할 거냐 이거죠. 이걸 듣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집중할 거냐? 우린 다른 사람한테 집중할 이유가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고스란히 그냥 우리만 집중하면 돼요. 어느 맞아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 네, 우리만 집중해서 발전하다 보면 우리 추종자가 반드시 생겨요. 네, 우리를 따르는 수강생들,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끊임없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기술 격차를 높이면 돼요. 네, 기술 격차가 높여야만이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을 지금 하는 멘트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업도 뭐든지 이 세상 바라보는 건 당신이 기술 격차가 있으면 육아한다고 육아. 육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레벨 높은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를 육아하는 건 당연히 어린이기 때문에 육아한다고 하지만 나이 처먹은 사람들을 육아하는 건 진짜 다른 쪽에서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근본적인 걸 바꿔주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육아를 엄마들이 육아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육아를 하잖아요. 영업이 더 이상 나한테는 영업이 아니라 이제 고객이 더 이상 나한테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고객을 육아하는 느낌이고 내 주변의 파트너십, 동업이라든가 내 이 전반적인 생태계 인간관계를 육아하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육아할 때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예. 앞에 이게 여분이었고 앞에 이게 확장이 안 된 상황에서 아이들만 육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반드시 뭔가를 놓쳐요. 육아만 해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 저도 지금 그래요. 한국에 지금 11년 살면서 이젠 사람을 만나도 뻔해요. 여자들 남자를 왜 뻔하게 생각하냐면 남자가 단순하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는 웬만한 여자든 남자든 다 뻔하게 보여요. 음, 인간이 머리, 몸뚱아리, 그리고 말하는 거,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냥 이 방향서 몇 마디만 들어도 이제 뻔하게 다 스캔이 돼요. 음, 그리고 나랑 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사람의 대화, 이 사람 말하는 거, 이 사람 눈빛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질문을 더 많이 하는지,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예, 이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그게 더 많은지 아니면 자기 걸 자랑하는 게 더 많은지 그냥 뻔해요. 네, 예. 그리고 이 대화의 방향을 내가 육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대화의 방향을 더 좋은 가치로 내가 이끌지 않으면 이 대화의 방향은 내가 지루한 방향으로 그냥 가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이끌어요. 음, 대화도. 음, 예, 아무리 매 수억을 벌어도 음, 다 들여다보면 왜냐면 사람을 코칭했던 사람이 계속 11년 동안 14년 동안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게 보여요. 음. 근데 그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말 이제, 그대로 그걸 했다는 거는 이 육아를 더 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어. 내가 사람을 관리 더 잘하고 육성을 더 잘하고 내가 이걸 사람 매니지먼트를 더 잘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할 수 있지만 내가 죽어요. 음,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마 부모님들하고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요즘 아이들 엄마들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전체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아, 더 나은 쪽으로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그 관리자들은 다 알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좀 육성해 본 사람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네. 회사 대표라든가 리더는 이거를 좀 공감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근데 그거를 왜 어려워만 하냐? 그 사람이 안 배워서 그래. 음, 그 사람이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새로운 걸 안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음, 저도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계속 투자하고 작년도 우리가 막 마이애미도 갔다 오고 뭐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네네. 막 이번에도 또 플랜이 있거든요. 아, 그거 그러세요?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왜 그럴까? 우리도 우리 내 자신을 위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단순히 음, 육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음, 육아만 하고 있겠다고 하는 건 그냥 아이만 보고 있겠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나도 내 삶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도 내 그렇죠.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은 저 같은 육아를 하지 않잖아요. 부모들은 진짜 어린아이들 육아하는데 그 레벨은 훨씬 더 낮고 거기는 인생이 굉장히 공허해질 거예요, 나중에. 당연하죠. 아이들 금방 크고. 지금 영업이라든가 웬만한 매 억씩도 버는 사람들 내가 육아를 하는 느낌으로 갖는 것도 지금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내 자신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 아이들을 그랬을 때는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어떤 공허함이 커질 거예요. 구멍이 커질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세상을 바라봐야 기술 격차예요, 이거는. 음, 리더십 격차라고 할 수 있는 결국 기술 격차란 말이에요. 음, 예. 이 사람이 어떤 게 이렇게 기술 격차를 자원은 똑같아. 우리가 언어도 영어면 영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그렇겠죠. 이미 살고 있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자원은 거의 이제는 글로벌화 돼 있어가지고 자원은 똑같아요. 예. 우리 같은 일반인이 자원은 똑같다고. 근데 어디서 바뀌어졌을 때 부가가치와 부가 더 커지냐, 더 부유해지냐, 기술 격차예요. 음, 공식이 있어요. 부는 각기 뭐냐면 리소스, 자원 곱하기 기술이에요. 아, 기술 격차가 높아야 돼. 예. 음, 예전에는 토지 하나에 그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데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고 그 토지를 통해서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생산량이 막 1000%, 몇천 프로 이렇게 올라가고 예전에 농민들이 대부분 다 농민이었어요. 근데 농민이 그렇겠죠. 거기에 10%도 안 되고 1%도 안 되는데 전 인구를 다 먹여 살려요. 음, 그거는 자원은 똑같은데 뭐가 차이 났을까요? 기술이겠죠. 기술 격차예요. 음, 인간도 똑같아요. 내가 돈 벌고 싶다? 기술 격차를 정말 수직 관계로 설 수밖에 없겠고. 예, 내가 감히 이 음, 자리에서 웬만한 나이 먹은 사람마저도 나이 처먹었다고 감히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음, 나이만 처먹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음, 애기예요, 애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누구나 다 그렇겠지.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요, 힘들고 애기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한계에 봉착되면 사람이 몸이 망가져요.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몸이 망가지잖아요. 돈은 맞아요. 많이 벌고 있는데 몸이 좀 이상하게 뚱뚱해진다거나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왠지 피부 색깔이라든가 뭔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잖아요. 음, 예, 그거는 신호예요. 뭐 내가 음, 그릇이 작은데 그냥 너무 편향돼 가지고 돈만 담았거나 아니면 너무
관리자면 관리자 역할만 했구나. 관리자 역할이 뭔데? 관리자 역할이 더 크게 나가면 더 크게 확장하려면 관리자가 뭐 해야 돼요? 만약 보험업계에서 내가 관리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웬만한 커피숍에서 관리하는 식당에서 관리자든 그 관리자가 결국에는 확장해야 된다는 거지. 음, 예. 근데 대부분 관리자들은 확장 못해. 그것만 알아요. 보험이면 보험만 알아요. 맞아요. 다단계면 저도 그러고 다단계만 싶었어요. 알고, 예. 네. 그냥 관리자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관리자들이 더 확장 못 해요. 왜? 용기가 없고, 왜? 자원을 그렇게 새로운 게 투자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자기가 시간이 없대. 자기가 여유가 안 된대. 음, 자기가 지금 이런 형편이 안 된대. 상황이 지금 그렇대. 맨날 이 핑계예요. 그거를 누가 그거를 그렇게 뭐 지금 그렇게 안 하면 감옥 가? 아니, 다 자기 이득 때문에 절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이뤄야 얻는 게 있을 거 아니. 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집중을 어쨌든 저는 이렇게라도 시키려고 나름 우리가 영상도 찍고 올리고 사람들을 좀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만큼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뭘 갖다 대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정체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기술 격차를 네. 계속 높일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이라도 배웠던 사람, 저래서 저렇구나. 그래서 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예, 그게 뭐냐면 마케팅의 관점에서 첫 6개월 안에 신생품을 막 홍보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게 그 6개월 안에 홍보돼가지고 매출을 올렸던 게 앞으로 향후 2년 뒤에 매출 올리는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6개월 안에 반짝은 어떤 현수막이든 뭐 어떤 TV 광고든 뭐 어떤 요즘 유행 타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올린 그게 그 매출은요 전체 시장에 비해서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 그럼 나중에 진짜 매출은 어디에 오냐? 그 진짜 소비자 바이어들은 2년 뒤거나 그때 바이어가 시작한 그 바이어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자격 조건이 갖춘 사람들이 2년 뒤에 찾아온대. 어, 그냥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는 한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중 못하는 사람 자꾸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 어디 가서든 뭘 하냐면 음, 6개월짜리 자꾸 하려고 하는데 6개월짜리 겨우 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는데 90%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결국 오래 그 자리에서 장인처럼 계속 음, 기술 격차를 높이면서 계속 배우면서 그 자리에 오래오래 실험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바람 피지 말라는 거. 그렇죠. 예, 바람 피더라도 기존 와이프 플러스 알파를 피해야지. 기존 와이프를 뚝 떼버리고 또 새로운 가정을 또 새로운 사람을 임신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 임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많죠. 박살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성장도 안 예, 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아, 거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또 내적인 변화를 해야 맞아요.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의 기술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아, 너무 멋있어요, 대표님. 근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가슴으로 느껴져요, 대표님. 그리고 이게 뭔 얘기인지 조금 더, 깊이, 아직 뭐 깊이라고까지는 저는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 느끼는 강도가 저도 이제 그 세일즈를 할 때하고 코칭을 할 때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코치님도. 네네. 그게 다 대표님 덕분이죠. 사실은 제가요. 저 혼자였다면 저 이렇게 못했어요. 절대.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삶도 또 지루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제가 요즘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참 천운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은 뭐 내가 뭐 복이 있네 없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런 환경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뭔가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마음 자세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우다가 보니까 뭐 저는 진짜 감사함이 상당히 크죠.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예. 예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저도 이거를 인제 코칭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집중을 못하고 진짜 답을 주고 심지어 먹여 줘도 못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뭐 대표님은 또 좀 특별한 방법이 있나.' 했더니 결론은 똑같네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네. 때는 그 별다른 방법보다는 그냥 꾸준히 나 자신한테 네. 일단 집중해야만이 육아도 더 잘할 것 같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좀 이기적이라도 내 자신한테 아우 책 한 권을 사는 건 만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 책 한 권을 보는 거는 며칠씩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결정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누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삶이 바뀌겠죠. 거기서 최소한의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도 뭐가 바뀌냐면 '기술 격차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중요도를 공감하고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음. 아무것도 10년 동안 계속 책만 읽어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누군가한테 공감할 때 그 공감도가 달라요. 왜? 자기가 그래도 그동안에 얻어 들었던 정보가 나름 자기도 뭔가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정보가 달랐기 때문에 공감도가 다른데 그 공감도가 다르면요. 인연을 통해서 어느 순간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저는 그게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네.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근데 얘기죠. 사람들이 이걸 흘려듣는다고. 음. 흘려듣는 이유가 왜 그러냐? 흘려듣는 상태고 흘려듣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음. 토양 자체가 좀 음. 안 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 나이 먹든 뭘 하든 아무리 젊든 젊은 애들은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렇지. 젊은 애 젊은 애들은 그냥 한국 요즘 젊은 애들 난 정말 걱정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자꾸 아. 예. 그냥 애들이 음. 걱정인데 또 한면으로는 '이 환경이 왜 이따위로 됐지?' 음. 환경 자체도 안 좋고 그냥 걱정이에요. 예. 그리고 리더들이 결국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그렇죠. 청년을 위해서 사력 있게 조언하고 그 가치로 데려가려고 하는 리더들이 저 모양이니까 그 리더들 따라가는 젊은이들은 당연히 저 모양이겠구나. 이게 나는 그냥 다 보여요. 네. 그 그건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냥 그게 좀 안타까워요. 리더들이 통찰력이 없고 음. 리더들이 배우질 않고 리더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리더들이 자기한테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리더들은 존경심이 없어요. 깊은 내면에. 리더들이 돈을 벌 수 있지만 다 뒤에서 뭐라 해요. 그 리더에 대해서.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리더십이 있겠어요? 음. 리더들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걸로 뭐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음. 예. 뭔가 그 사소한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저런 소리를 왜 저렇게 그런 거 누구나 다 뒷담화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에 대해서 누군가 뒷담화를 안 하겠어요? 해요. 근데 뒷담화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적어도 제가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제가 앞에 있거나 제가 뭔가를 할 때 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뒷담화를 하다가도 때로는 그거로 커버돼. 이번에 대통령 그 트럼프가 이번에 오늘인가 이제 그게 발표가 나와서 부대통령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음. 예. 그 부대통령이 처음에 트럼프를 싫어했어요. 아. 16년도에 트럼프 그때 30살이었나 그랬다고 하더라고. 예. 근데 그 트럼프를 싫어해요. 지금 30대거든요. 부대통령이 미국에. 어. 30대예요. 30대. 야. 예. 이번에 마지막 이름이 그게 벤스라고 해요. 벤스. 그전에 아. 부대통령은 펜스였잖아요. 이번에는 벤스라고 해요. 어. 부대통령이. 네네. 근데 그 부대통령이 트럼프를 어쨌든 싫어했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음. 2020년도에는 트럼프를 투표도 했고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뒷담화하고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진정성과 트럼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예. 트럼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 예, 트럼프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리더는 적의 극과 극이 선명해야 된다. 명확해야 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리더들이 그러고 있어요. 없죠. 요즘 리더들은 뒤에서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독창성도 없고 아무리 봐도 뭔가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나이만 처먹은 아저씨거나 아줌마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돈을 좀 벌고 뭐 그냥 좀 대화하는 센스가 좀 있거나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음, 리더가 이러면 돼요? 한번 다단계 리더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냥 한번 보험업계 리더들 들어가 보세요. 어떤 지금 상황인지. 음, 예. 그 리더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투자를 안 하는 거. 리더들이 내가 리더들 꾸지 뭐 얘기해봐. 리더들이 지출을 어디다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30대인 저도 우리 작년만 해도 몇 천만 원, 1억씩도 투자를 하는데 리더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솔로로서 내가 이렇게 집에서 내가 사무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사람을 그렇게 완전 그 뭐라고 하지 조직화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조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 나 자신한테 이렇게 두자고 난 20대부터 이거 해왔잖아요. 대단하신 근데 거예요. 지금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됐던 리더들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다단계 직급자들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걔네 어디에 투자하는지 한번 봐봐요. 걔네 멘토가 누군지 한번 봐봐요. 없어요. 맞아요. 없다니까. 맞습니다. 야, 없어요. 나는 음, 그 문화를 보면서 청년들은 뭘 배울까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청년들이 당연히 동태눈가를 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청년들이 미래가 없어. 왜? 음, 저들이 미래야? 쉽게 편향돼가지고 저들이 미래야? 에이, 차라리 욜로라 하고 차라리 게임나 하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나 때우고 나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이런 마인드로 가겠지. 당연히 재밌는 것만 쫓겠지. 쾌락만 쫓겠지. 음, 청년들 사이에서도 리더가 분명히 있는데 아, 쟤처럼 나도 벤츠나 먹고 싶다. 그냥 이게 그냥 전부예요. 네, 맞아요. 어느 뭐 훌륭한 가치를 위해서 뭐 싸워서 뭐 앞으로 뭐 이 뭐라고 하지? 이 인간들이 태어나서 부자들이 우리한테 이런 음모론이라든가 뒤에서 뭔가 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들이 있단 내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얘기 안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편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그냥 내 가정도 망가지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망가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진짜 가치의 어떤 문화와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한국이. 맞아요. 다 사람 중심이에요. 예, 예. 다 사람 중심인데 그 사람 중심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데 사람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결혼이나 하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공감해준 사람이나 찾자. 위로나 받자 하다가 이성을 이제 쫓는 거예요. 음, 이성도 사람 중심이에요. 이성이 부부가 서로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향해 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가야 되지. 서로 보고 있으면 니네 시엄마는 이렇게 안 했잖아. 너는 우리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안 했잖아. 이러면서 서로 싸워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가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서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성 음, 관계도 문제, 그냥 인간관계 다 문제예요. 왜? 가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 사람 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 봐봐요. 다 그냥 겉보기식으로 투자하고 다 자기 안속을 챙기는 그런 머리에 대가리에 뭐 들지 않은 리더. 음, 리더들 어디 멋있어요? 멋이 있어요? 리더들이? 멋있는 리더가 있냐고요? 없어요. 미국에서 손가락 뽑아요. 멋있는 리더들이. 음, 미국은 그나마 변종인들 많잖아요, 거기는. 그렇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영어를 못 하는데? 영어 문화권을 대한 그 문화를 못 받아들이는데? 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투자를 안 하는데? 미국이든 호주든 자기 자녀를 보내라고 하면 돈이 든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음, 그럼 투자를 하는데 내 자신한테 투자해가지고 미국에 워킹으로 가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호주가 워킹 홀리데이가 있고 미국은 어쨌든 여행 가든 돈 벌어서 어쨌든 그렇게 이득이 없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돈 쓴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없다니까요. 그럼 리더들은 돈을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는 리더들은 몇 천만 원 벌고 있으면 충분히 나가서 어학연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조금씩 네. 돈을 가져다 쌓아놓고 어디다 쌓아 누구를 위해 쌓아놔요? 또 지 새끼들 쌓아놓게 지 새끼들 쌓아서 한번 돈을 그렇게 줘보세요. 지 새끼들 다 망하게 만들 거예요. 맞아요. 병신들 아니에요 지금 맞아. 사람들이? 맞아. 사람들이 점점 병신돼 가고 있어요. 음, 그냥 그냥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음,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왜 던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한테 집중하자. 결론은 이거예요. 네. 어, 좋아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자.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무슨 말인지 좀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네요. 어. 어, 어. 그러길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네, 그래요. 알았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한 60년 인생을 살면서 뭐 책이나 이런 걸 전혀 읽었던 사람이 어, 아니다가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생각력이라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 사람이 어떤 책을 읽어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치 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대표님 만나서, 그것도 이제 집중을 했던 상태고, 그러다가 보니까 늘 이제 바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왜 뭔가를 이렇게 책을 읽든가 이거를 다시 또 읽었으면 다시 꺼내기 위해서 뭔가를 기억해서 이거를 잘 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대표님은 어떻게 길렀는지, 그리고 이런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전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혹시 뭐 좋은 그런 거기가 있을까요? 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대표님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저는 요즘 되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력을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냥 없는 곳에서 바로 키운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 영업을 권하거든요. 아, 일반 사람들이 영업 권하는 이유는 제가 요번에 기업 강의 그 보험 쪽에 가서 뭐를 얘기했냐면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했어요. 영업에 들어선 당신들. 아, 영업을 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축하할 만한 그런 어떤 선택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 영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단기 안에 문제를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영업을 개척하는데도 문제를 겪고, 기존 고객하고도 문제 겪고, 새로운 고객 창출 못하는 것도 문제 겪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날 때마다 고민이 났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결하고, 그 사업가든 기업가든 모두 다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굳이 사업과 이런 기업을 이루는 것보다는 먼저 남의 상품과 서비스라도 판매하는 그 영업직을 들어가는 게 사실 많은 걸 배우면서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가 없는데 또 장점은 뭐냐면 이게 팅커링 전략이라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백신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버는 데까지 필요한 단계에 맞는 선생님들 찾고 책을 읽고 자원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또 누군가를 키울 때 육성할 때 또 필요한 또 멘토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는다면 어쨌든 각 그 단계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왜 매슬러 욕구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자아 실현 욕구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네네.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존경받는 걸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이게 어떤 맛인지 몰라요. 그렇죠.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일론 머스크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스티브 잡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메슬로 욕구라고 하는 게. 근데 메슬로 욕구에서 제일 꼭대기에 존중을 누군가 받는데,
그 존중을 받는 레벨까지 가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음, 돈을 많이 번다고 존중할 것 같죠? 아니죠,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음, 많은 거랑 존중받는 거랑 달라요. 맞아요. 예, 돈이 많다고 그럼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돈은 많은데 심지어 기본 남녀 이렇게 이성관계 그런 어떤 섹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많아요. 네. 심지어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돈은 많아. 음, 침대도 엄청 비싼데 누워서 다 10분이라도 깊이 자지 못한 사람도 되게 많아. 음, 그러니까 건강도 문제. 그럼 돈 많다고 그럼 관계십이 좋냐? 절대 더 고립돼 가지고 있잖아요. 더 관계십을 못해. 왜? 누군가 나한테 뺏어갈 것 같거나 아, 아니면 관계십이라고 하는 건 또 관계십이 있어도 더 다 공허한 관계. 그 돈을 빨대 꽂으려고 등쳐먹으려 하는 그 관계십을 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당사자는. 알죠? 돈이 많으면 그 빨대 꽂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계십이 아니면 관계십이 없으니까 그 관계십이라도 하는 거예요. 음, 예. 그- 그래서 많은 게 나쁜 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돈 많고 그다음에 존경도 받고 건강도 하고 관계십도 좀 괜찮은 이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전인 폴리메스 같은 사람.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쉽지 않죠. 근데 영업하면서요 음, 여기에 맞춤형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단기 안에 겪으면서 단기 안에 만약 이걸 해결하면 단기 안에 내가 성숙해. 예. 맞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영업 조직의 환경인 것 같아. 음, 영업 멘토인 것 같아. 그, 영업 문화인 것 같아. 저는 다행히 첫 제 영업은 호주 멜버른이라는 곳 박스힐이라고 있어요. 박스힐이라고 박스 힐이라는 어떤 박스가 있고 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시안 타운, 중국 타운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거기에서 제가 영업 조직에 처음에 가입한 게 거기였어요, 저는. 제가 음, 사는 곳은 블랙번이라고 하는 곳인데 블랙번에서 다음 역인가 어쨌든 박스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음, 저는 거기에 제 영업 조직의 첫 번째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게. 음. 예. 근데 그 영업 조직에 애덤 조라고 하는 사람이 괜찮은 리더였어요. 아, 예. 그리고 그 애덤 조로 인해서 괜찮은 리더다 보니까 괜찮은 세미나로 연결시켰던 그 세미나가 뭐였냐면 트럼프, 로버트 키오사키, 토니 로벤스가 그때 3일 세미나 온 그 세미나였어요. 음, 예. 그리고 나서 또 제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는 게 이게 계열이 연결되면 스스로도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연히, 2011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부자 아빠 그 가난 아빠 그 책이라든 그 오디오라든가 그런 유튜브에 그 사람 영상을 완전 찾아보고 그냥 한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었어요. 왜? 그 조직 문화가 반복이에요. 음, 예. 중국말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할 일이면 기쁘게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될 일이면 반복해서 하자. 이런 어떤 구호가 있어요. 음, 예. 어쨌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어쨌든 번역하면 그거야. 네. 그러면 반복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해. 아, 반복. 예.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뭔가 표현하고 뭔가 듣고 하는 거 오디오도 그렇고 심지어 그 멘토들의 어떤 억양이라든가 그 어떤 그 사람의 소리라든가 그 음이라든가 그걸 최대한 비슷하게 반복하다 보니까 다음에 뭐 나오겠다고 하는 그것까지 다 노래를 반복하고 랩을 반복하듯이 그렇게 반복했어요, 저희는. 예, 근데 그게 제 영혼의 일부가 되고 제 정신의 일부가 되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게 유일하게 내가 성공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순수하게 믿었고 순수하게 했어요. 음, 근데 그게 나한테 습관이 됐어요. 전 지금도요, 잘 때도 어제도 스티브 잡스의 그 전체 다큐에 대한 부분, 스티브 잡스 강의라는 이런 걸 들으면 잤거든요. 음, 영어로 듣는 그 어떤 문화권의 그 어떤 항상 나한테 그 완전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권의 어떤 그 탑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피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어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책은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오디오는 어때요? 틀고 잘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물론 틀고 잘 수도 있지만 앞에서 들었던 거 그렇게 듣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내 음식이 돼요. 음, 이게 그냥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이제는 그렇게 돼. 근데 단순히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뭘 했냐면 저는 영업이란 도구가 있었잖아요. 네, 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근데 지식으로 얻는 거랑 현장은 또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지식하고 현장이 서로 결국 막 그게 연결되면서 상관관계, 인간관계가 연결되면서 그다음 내 지식에 대해서 버리는 지식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음, 네. 아, 그리고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다. 잃어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게 이제 각인돼요.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경험이 있어야 돼. 음, 그걸 결부했을 때 이제는 그 필터링이 생겨요. 어, 그 좋은 필터링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했을 때 기술 격차가 어느 순간에 있다는 게 내 스스로 느껴져. 처음에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기술 격차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음, 아, 내가 이제는 육아를 하는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모든 그래,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거의 저는 제가 지금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 거의 내가 위에서 봐요. 음, 그게 왜 그럴까? 기술 격차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뭘 하는지만 알아도 아, 이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이걸 모르고 있고 이런데 무지하구나 이걸 딱 바로 눈치챌 수 있으니까. 네. 음,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2010년도에 멜버른에 갔다가 2011년도에 어쨌든 그런 세미나도 가고 그리고 그런 계열로 인해서 전 또 댄스 강사였잖아요. 네네. 네. 댄스 강사에서 또 그게 내 훈련장이었거든요. 음, 어쨌든 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고객이 계속 찾아오는 고객이 더 유지를 시켜야 되고 확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제가 안무가가 아니었는데 안무가가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뭐 교회도 다녀야 되고 바이블 스터디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거라지에서 그 차고에서 안무를 짰거든요. 음, 저녁 12시인가 11시에 들어가면 막 새벽 3시까지 짰어요. 왜? 안무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짜야만이 이튿날에 화요일하고 내가 토요일에 했었거든요. 처음엔 화요일만 하다가 내가 내 클래스가 확장돼가지고. 음, 예, 지금도 아마 그 구글에 멜번 그 패션 스튜디오라고 치면 나올걸요? 음, 예, 거기서 제가 했어요. 예, 제일 인기 있는 강사죠. 제일 꽉 찼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수강생들이 지금은 AO 크루라고 있어요. AO 크루를 만들어 그 수강생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거기 멤버가 아마 세네 명은 다 제 원래 수강생이었어요. 예. 그런 크루가 있는데 지금 뭐 유튜브도 잘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개발 플러스 도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영업이 정말 좋다. 가르치는 일이 정말 좋은 거다. 가르칠수록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그리고 가르쳤던 게 쪽팔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음, 예, 그런 걸 다 배우게 돼요. 음, 예, 근데 이게 기술 격차. 한 인간이 살면서 예수님도 여기 와가지고 가르치는 걸 많이 했어요. 예, 현장에서.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술 격차를 높이는 그래서 가르치는 게 누구나 다 가르치는 걸 좋아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녀 사이에도 여자가 뭐 고민을 털어놓으면 남자가 막 가르치려고 드니까 여자 입장에서 힘든 걸 그냥 경청만 해줘도 되는데 자꾸 맞아. 카운슬링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음, 예.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카운슬링 해서 되게 통찰력 있고 기술 격차가 높은 남자가 만약 카운슬링 해주면 들어요. 당연하죠. 근데 저렇게 카운슬링 해줘도 사실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자 입장에서 알기 때문에 그걸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다 기술 격차가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걸 기술 격차로 만들어야 완전 외계인 정도로 완전 기술 격차로 만들어야 누군가를 카운슬링, 누군가를 코칭했을 때 누군가 코칭한다고 하면 코칭 거기서 거기겠지. 다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음, 근데 저한테서 코칭 받았던 사람도 절대 그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1대1 코칭만 하다 보니까 1대1 코칭만 했을 때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저랑 같이 살잖아요.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거는 완전히 진짜 대표님하고 같이 산다는 거는 정말,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그래서 기술 격차가 높으면, 기술 격차가 확실하게 있으면 무해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존경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배우자의 존경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네의 존경심을 받을 수. 트럼프도 기술 격차가 높기 때문에 자네들 트럼프를 초월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나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때문에 자꾸 트럼프 얘기하는 거야. 음, 사람들은 트럼프 얘기를 못해요. 좋아하고 좀 어떤 면 마음에 들어도 왜 못할까? 한국의 모르니까. 언론에서 트럼프를 되게 안 좋게 얘기했거든. 특히 MBC 같은 뉴스의 방송에서 보면 요즘에 뭐 트럼프에 관해서 이런 어떤 그 사건 그대로 얘기하는데, MBC 같은 뉴스는 굉장히 좌파 성향 그 뉴스예요. 굉장히 거기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것들을 올리는데, 내가 딱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올리는 걸 보면 막 역겹고 더러워요. 근데 음, MBC가 보다 더한 방송사가 어딘지 알아요? 미국의 CNN이라는 방송사예요. 오, 그래요? 네. 음, 역겹고 더러워요. CNN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어, 네, 더러운 방송사예요. 근데 음,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왜? 방송사를 감히 욕한다? 방송사에 취직돼가지고 방송사의 뭐 일부가 되거나 방송사에서 날 인터뷰하면 다 난 CNN이든 뭐 무슨 MBC든 방송을 날 인터뷰하더라도 난 절대 안 나갈 것 같아. 음, 음, 아무리 내가 유명세타고 나중에 어떻게 돼도. 그런 방송사 더러워서 역사가 안 좋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가짜를 자꾸 얘기해. 가짜 뉴스예요. 많은 것들이. 음, 예. 특히 CNN 같은 경우는 제일 그렇고, 어쨌든 이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거로 인해서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보고 존중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냥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공감하고 이거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오픈해서 듣고, 예,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이런 걸 탐구하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다 연결될 거예요. 근데 초보들은 이걸 절대 못 알아듣어요. 재미도 없고. 그렇지. 네. 음, 결국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그 뭐 생각력이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이러는 것도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 네, 결국은, 맞아요. 어, 여기에 또 따라서 반복하면서 경험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기술 격차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시고, 거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영업 현장이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왜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고객을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고객을 다루는 일, 고객이 애처럼 그냥 육아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그런 어떤 영업 조직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사람 구매자들이잖아요. 그런 구매자들을 이렇게 이끄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다음 레벨이 또 기술이 또 있어요. 음, 예, 그 고객들의 만족도를 그건 고객들의 만족도 높여주는 기술이거든요. 그 음, 다음에 한 인간을 성공시키는 기술은 또 어나더 레벨의 기술이에요. 음,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내가 자동차를 많이 팔거나 내가 보험을 많이 팔거나 뭔가 어쨌든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거거든요. 커미션. 특히 영업에서 보면 제일 기본적인 커미션이 엄청 높아요. 네네. 예,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6배, 7배, 8배씩 막 이렇게 커미션 준단 말이에요. 음, 예, 그러면 그 커미션을 받는 게 그 고객들한테 분명 신뢰를 얻었고 만족도를 줬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고객들한테 뭐 관리도 잘했고, 그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올려주는 그 기술과 한 인간을 더 돈을 벌게 하고, 한 인간은 돈 플러스 리더십도 벌게 하고, 품위도 벌게 하고, 그릇을 더 키우게 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얘기한 매슬로 욕구의 자아실현 욕구, 존중을 받게끔 그 인간을 이제 인간관계도 더 좋게 만들고 위상 있게 만들고, 이런 기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고객 만족도를 했던 그 기술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음, 한계가 있어요. 고객들하고 나 사이 인간관계는 그런 식으로 맺을 수 있는데, 다른 업종의 베테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업종의 그 사람이 고객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에서 직장인이 있거나 관리자가 있거나 다른 업종의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의 고객이었을 때는 또 다른 말이겠지만,
이렇게 이득이 서로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할 때는 기존에 내가 내 고객을 만족도를 올렸을 때 그 인간관계랑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달라요. 음, 예. 그래서 내가 일반 혼자 개인이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막 5억, 10억 이렇게 벌 수는 있어. 음,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뭘 해서 돈 벌었냐를 보면 고객 만족도를 올려서 돈 번 거지 고객을 성공시켜서 돈 번 거 아니에요. 음, 이런 카테고리를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있잖아요. 네. 다단계가 좀 더 사명적이고 좀 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기술에 저 부합되는 기술을 높이려고 해요. 그러네요. 다단계는 누군가의 내 파트너의 성공이 내 성공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기술은 돈 못 벌어봤거나 아마추어들은 이 기술을 얻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오래 걸려요. 제가 그래서 어, 돈을 먼저 벌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누군가의 성공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사실 바뀌어도 상관없어. 근데 음,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기술을 먼저 배우려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성공이 내 성공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기술을 그렇게 먼저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어려워요. 저도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음, 이걸 익히는 기술은요. 음, 와, 이거 운도 따라줘야 되고 정말 어려워요. 굵게 가야 되니까. 이 기술 키우려면 정치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자기 개발 시장 플러스 뭐 다양한 걸 다 알아야 돼. 주식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 깊게 알아야 된다는 처음에 그래도 다 이게 다 통합되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누군가하고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이애미 갔을 때도 음, 첫 대화가 그분이 부동산 개발자였어요. 네. 변호사였는데 그래서 부동산 개발자였는데 어 그 300억인가 3천억짜리 어떤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거기에 지금 1,000억인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럼 레버리지 써가지고 3천억은 되겠네요 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바로 우린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어요. 음, 예,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이거를 뭐가 이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나, 맺더라도 너무 얕아요. 음, 예. 그리고 이 사람하고 더 뾰족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마켓캡은 그걸 제가 때 어느 정도 기대했고 얼마였냐. 그리고 이번에 또 한국에 와서 또 만났어요. 그 변호사님을. 음, 그랬을 때 내가 물어본 질문이 마켓캡이었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전문 용어는 어디서 배울 거냐. 제가 방금 얘기한 폴리매스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다 터치를 해야만이 누군가의 인간을 그 다음 레벨로 그 사람도 나름 그 분야에서 변호사로서 성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을 더 성공하게끔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백신은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네가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잖아.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통합하려면 누군가의 성공에 기여하고 그걸 통합하려면 그 공감 능력과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의 그 어떤 자원은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음,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거미줄처럼 쑥쑥 다 내 존 구역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음, 옥토퍼스처럼.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그냥 내가 나하고 고객, 내 오피스텔 구매하거나 내 보험을 구매하는 내하고 내 고객과의 관계랑 심지어 저처럼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고객들 또한 다르게 피치 떠지고 다르게 이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음, 멘트를. 그래서 저한테서 가르침을 얻었던 수강생들은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클로징이 더 빨리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기는 원래 하는 일을 하는데 뭔가 더 존경을 받고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하는. 자기는 원래 하는 일을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게 맞아요. 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기술 격차로 이 사람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일은 안 하더라도 나처럼 이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음, 내가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 고객들이 어때요? 가지고 놀고 이끌고 막 이게 막
막 밀당하는 게 너무너무 유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 기존에는 이렇게만 평행. 그래서 제 주변에 박미영 상무님 같은 경우도 매출이 몇 억씩 올랐잖아요. 네, 확 네, 달라졌지. 확 달라져. 그 확 달라진 이유가 뭐냐? 그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훈련 들어 거기에 마인드 이 자꾸 저한테 이게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엄청체가 오면 뭐라 해요. 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돈 못 벌거나 비슷한 돈 버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 주변에 뭐라 못 해요. 절대 못하죠.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음, 근데 저처럼 누군가를 봤을 때 사려 깊게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는 공간이 뭐고 이 사람 부족한 게 뭐고 저는 박미영 사모님뿐만 아니라 박미영 사모님 남편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사실 이런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발휘하려면 공간이 뭐 필요 이런 걸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이서 때로는 싸울 때도 저한테서 막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누구 편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거나 이게 다 보여요. 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처음에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이게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 인간을 성공시키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음, 예. 이 기술은 이거를 저는 계속 앞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를 가지고 그냥 단순한 영업을 하든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를 가지든 너무 인간관계가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처음에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나랑 가까이 할수록 나에 대한 존경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기술 격차 때문에 그래요. 음, 예, 단순히 그냥 내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판매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스를 던져주는 거랑 이 사람 한 인간으로서 이 구매하는 게 뭘 의미하는 이 사람의 시간표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네. 예. 사람들이 그 관점이 없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자원이 없고 그런 식으로 기술 격차를 이뤄가지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그 사람이 위에서 다 보고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심의 문화로 가져가야만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치는 저도 누군가를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14년 동안 엄청 노력한 거고. 음, 그거예요. 결국엔. 아, 그렇구나. 야, 결국은 이제 기술 격차를 높이고, 가치 중심 문화로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야, 아주, 굵게 가져가는 게 인내심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네, 함께 하는 이유가 바로 다 거기 있어. 혼자 못 해요. 절대 못하죠. 저도 혼자 만약에 정말 못 해요. 예. 했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지금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게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의 문제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예, 예. 왜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짚는다는 얘기는 내가 또 방향성이 나오게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옆에서 조언해주는 선생님들, 이런 조언해주는 멘토들, 조언해주는 코치들 정말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의 계열이 우리가 지금 따르는 계열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조언하는 게 단기 안에서는 100% 맞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조언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안 좋은 조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통찰을 얻으려면 이걸 통합적으로 가져가려면 함부로 조언을 절대 따라서는 안 돼요. 네. 네. 저희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겠지만 발전할수록 나는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멍청하구나밖에 안 느껴져. 네. 근데 나도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멍청한 애들은 그럴 걸 못 느끼니까 더 멍청해지는 거예요. 음, 저는 맞,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음. 다시 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어요, 대표님. 우리 계속 반성해야죠, 뭐. 네, 네.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네. 계속 반성하고 해야죠, 뭐. 진짜 내 자신의 가치 에우스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예. 계속 더, 어, 기술 격차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럼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코칭을 하면서 정말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예.
어쨌든 이게 통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대표님께 많은 걸 배우면서 어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이런 정말 알토란 같은 이런 정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